일과 에너지. 과학에서의 일부터 보겠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그 힘의 방향으로 뭐라고요? 그 힘이랑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을 계산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일은 힘에다가 그 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문자로 쓰면 일을 이제 work, W라고 쓰고요. 힘은 F로 쓰고 그리고 이동거리는 S로 씁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고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단위가 힘의 단위는 뉴턴을 씁니다. 뉴턴. 힘의 단위는 뉴턴.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미터. 그리고 나서 계산하면 나오는 그 일의 양은 일의 단위 줄을 씁니다. 그래서 단위가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10N의 힘으로 밀겠습니다. 이렇게 10N의 힘으로 밀어서 2m 이동했다고 합시다. 2m요. 이렇게 2m 이동했습니다. 그럼 2를 계산해라. 그럼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해서 20이고요. 단위는 줄 이렇게 됩니다. 20줄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힘을 가합니다. 이렇게 힘을 가할게요. 이렇게 10N의 힘을 가했습니다. 10N의 힘을 가해서 5m를 들어 올렸습니다. 5m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위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일의 양은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해서 50, 단위는 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과학에서 일은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즉, 일의 양이 0이 되는 경우인데 첫 번째는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힘이 0인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얼음 위에서 얼음이에요. 그래서 마찰이 아예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마찰력이 아예 없어요. 그 상태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미끄러져 갑니다. 이렇게.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거든요. 마찰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이 0이 됩니다. 힘이 0이니까요. 두 번째 경우. 이동거리가 0인 경우로 볼게요. 이동거리가 0인 경우. 두 번째, 이동거리가 0인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어떤 물체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물체를 들고 있어. 그래서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힘이 이렇게. 힘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는 거예요. 물체를. 그럼 이동거리가 0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죠.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를 내가 세게 밀었는데 이동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럼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0인 경우에도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예시에서 지금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어떤 물체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요. 어떻게?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힘은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동 방향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힘 방향으로 이동하진 않았죠. 물체가 힘을 가한 방향으로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일이 0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배운 중력과 같이 출제가 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의 질량을 5kg이라고 하겠습니다. 5kg. 이 5kg짜리 물체를 들어 올립니다. 몇 미터 들어 올릴 거냐면 2미터 들어 올릴게요. 이렇게 2미터. 2미터 들어 올릴 거예요. 슉 이렇게. 그러면 그냥 바로 곱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힘을 얼마나 가해야 되나? 이 물체의 무게만큼은 가해야 합니다. 즉, 이 물체의 무게가 얼마냐면 무게를 한번 써볼게요. 무게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무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9.8 곱하기 질량. 9.8 곱하기 질량. 이게 이 물체의 무게예요. 그래서 얘를 들어 올리려면 이 무게를 가해야 합니다. 이 무게만큼의 힘을 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얼마나 가하는 거예요? 힘을 가하는 게 9.8 곱하기 5만큼의 힘을 가한 겁니다. 지금 이 계산한 게 뭐예요? 힘입니다. 힘. 그래서 얘를 2m 이렇게 들어 올리면 1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1은 힘 곱하기 9.8 곱하기 5, 이게 힘입니다.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98 나오고 다니는 줄,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일을 한 겁니다.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가 나올 때가 있어요.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가 거리고 이동거리, 그 다음에 여기가 힘입니다.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힘을 이렇게 가한 거예요. 이렇게 가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지금 여기 4m라고 할까요? 4m? 4m 이동했고 여기 숫자, 여기 숫자가 4m, 여기가 4m, 여기 이동거리, 그 다음에 힘이 8N이 가했다고 합시다. 이렇게요. 그러면 2를 계산할 때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서 8 곱하기 4, 32 이렇게 하죠. 그게 이 그래프에서는 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면적으로요. 이렇게. 이게 32니까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이 1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은 이렇게 됩니다. 1은 8 곱하기 4에서 32줄 이렇게. 근데 이건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내가 그냥 바로 계산해도 되지만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힘이 바뀌는 경우가 나와요. 힘이 바뀌는 경우. 예를 들어 이동거리, 그 다음에 여기에 힘, 이렇게 해서 힘이 바뀌는 경우 한번 볼까요? 바뀌는 경우 이렇게 6m 이동하는데 힘이 계속 증가해서 5N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힘을 이렇게 가했어요. 똑같은 힘을 가한 게 아니라 점점 세게. 그러면 힘의 크기가 이 면적, 다시 1의 크기가 이 면적이 됩니다. 그럼 면적 계산하면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 15줄. 이게 1의 양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예시를 보고 마무리할게요. 계단의 예시가 나올 때가 있는데, 계단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계단.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5m, 여기가 4m. 5m, 4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어떤 사람이 물체를 들고, 이렇게 물체 들고 가는데 이 물체에 가한 힘은 10N이라고 할게요. 10N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계단 올라가요.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 옆으로 가는 건 어떻다고요? 옆으로 가는 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니까 일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5m를 이동하는 건 1의 양에 아무런 영향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간 것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위로 몇 미터 이동한 거예요? 4m 이동하게 되겠죠. 4m. 옆으로 간 건 1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간 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의 양은 힘 곱하기 위로 올라간 거리 해서 4m 올라갔다. 총 1의 양은 40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뭐냐면 위치에 따른 에너지. 근데 그 위치가 뭐냐? 기준면보다
기준면. 특정 면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면보다 높은 위치. 기준면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물체의 에너지입니다.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계산해요. 이렇게.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질량 9.8을 곱해요. 9.8 이렇게. 질량에 9.8을 곱해요. 그럼 우리 배운 바에 따르면 이게 무게죠. 무게. 여기 무게에다가 높이 이렇게 곱하면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문자로 한번 써볼게요. 위치 에너지는 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다.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9.8 곱하기 그 다음에 질량 매스 M, 그죠? 그 다음에 높이는 H를 씁니다. 문자 H. 요렇게 계산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면이 있는데 이 지면을 기준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준면. 그리고 어떤 물체가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물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고 높이가 여기 H의 높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물체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숫자가 주어져 있을 때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 질량이 5kg이라고 하겠습니다. 5kg. 질량 5kg. 그 다음에 높이가 10m라고 하겠습니다. 10m. 높이가 10m. 5kg짜리 물체가 10m 높이에 있습니다. 이때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라.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490. 단위는 줄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다. 그래서 단원 제목이 1과 에너지인데 이 1과 에너지는 사실 같은 거다. 말 뜻이 뭐예요? 내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49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490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떤 물체에 일을 가했어요. 일을 해줬어요. 그럼 그 물체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일과 에너지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단위도 똑같다. 일의 단위가 다시 에너지의 단위도 뭐라고요? 줄이 된다. 여기까지가 위치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좀 더 예시들을 보면서 계산을 좀 연습해 보겠습니다. 기준면이 아까 등장했는데요. 기준면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이렇게 있고 물체가 있는데 물체의 질량을 2kg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량은 2kg. 이렇게 있고 건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높이가 여기 5m. 여기서부터 여기가 전체 높이가 5m.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여기가 2m. 이렇게 계산하고 지금 이 물체가 어떤 기준면을 잡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여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A에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A에서의 위치 에너지 계산하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가 얼마예요? 이 기준면으로부터 5m 올라가 있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98. 단위는 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 계산했죠? A에서. 그런데 B를 잡아볼게요. B는 여기를 잡아볼게요. 여기. 기준면을 만약에 여기로 잡으면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계산 한번 해보면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계산하면 높이가 지금 3 이렇게 되죠. 계산을 한번 해보면 58.8 정도가 나옵니다. 요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다니는 줄. 높이가 B로부터 3m 위에 있으니까요. 마지막 여기를 C로 잡겠습니다. C. 여기요, 여기. C. 이때의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9.8에다가 질량 곱한 다음에 높이가 얼마예요? 0이죠, 0. 0이에요. 아무런 위치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0줄이 됩니다. 각각의 기준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면을 확인하고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전환되는 경우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는 1과 같은 개념입니다. 즉,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는 1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여기 이렇게 떠 있어요. 들고 있어. 그럼 위치 에너지가 있죠? 이만큼 높이 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높이를 H라고 하겠습니다. 이 높이를 H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질량은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말뚝이 있어요. 이렇게 말뚝을 박아놨어.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만약에 얘를 놓으면 얘가 슝 떨어져서 말뚝에 탁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뚝이 팍 들어가겠죠.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말뚝을 박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 에너지를 얼마 갖고 있냐? 위치 에너지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이게 말뚝을 딱 부딪히면 1로 전환이 된다는 뜻입니다. 전환. 그래서 거기에 위치 에너지가 1이랑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같겠죠. 같아야 돼요. 이 위치 에너지는 말뚝의 한 1의 양과 같아야 합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위치 에너지가 1의 양과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 1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힘과 이동거리의 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말뚝에 작용하는 만약에 마찰력이 똑같다고 해봅시다. 마찰력이 똑같아요. 일정하다고. 힘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위치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박혀 들어가는 거리, 이 박혀 들어가는 거리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팍 박히는 거리가 증가하겠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물체의 질량을 2배로 키웠다고 하겠습니다. 물체의 질량을 2배로 키웠어요. 여기다 써볼까요? 질량이 2배가 됐습니다. 질량이 2배. 질량을 2배로 키웠어요. 그러면 이동거리, 여기 박혀 들어가는 이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뚝이 박히는 거리가 2배가 되겠죠. 2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높이를 2배로 높였어요. 높이 한 5배라고 할까요? 높이 5배 높였어요. 높이를 5배 높였습니다. 높이를 5배. 그러면 박혀 들어가는 거리도 5배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박혀 들어가는 거리는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위치 에너지의 계산 그리고 일로 전환하는 경우였습니다.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입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갖게 되는 에너지. 이걸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 운동 에너지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의 정의가 뭐냐면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속력을 2번을 곱합니다. 속력을 2번을 곱합니다. 이렇게 속력의 제곱을 곱해요. 이렇게 되면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에너지인데 여기다가 K, 키네틱이란 뜻이고요. 운동 에너지란 뜻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가 있고
이 물체의 힘을 다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5kg라고 하겠습니다. 5kg. 질량 5kg. 그 다음에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속도가 2m/s라고 할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질량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속도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그 다음에 속도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값이 10이 돼요. 그럼 단위가 뭘까요? 줄입니다. 1의 단위 줄, 에너지의 단위 줄. 일과 에너지는 비슷한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운동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위치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1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운동 에너지가 1로 전환이 된다. 전환.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면이 있고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굴러가요. 이렇게 속도 V로 굴러갑니다. 굴러가다가 다른 물체를 가다가 빵 때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가만히 정지해 있는 물체를 얘가 땅 때리면 이 친구가 날아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막 가서 여기다 땅 충돌합니다. 충돌하면 이제는 이 친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동거리가 생겨요. 이동거리. 이렇게. 그래서 요 이동한 거리. 여기다가 물체를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 거리를 S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물체가 빵 가서 땅 때리면 이 물체가 힘을 받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 일의 양은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는 겁니다. 한번 써볼게요.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계산해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얘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를 땅 때리면 이 물체가 힘을 받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건 1이죠, 1. 힘과 이동거리의 곱. 이게 얘랑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다는 겁니다. 전환됐으니까요. 그래서 전환돼서 이렇게 같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체의 질량이 2배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질량이 2배가 됐다. 질량이 2배.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 네모 모양, 이 물체의 일도 2배가 되죠? 이때 힘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문제에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힘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이동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동 거리가 2배가 됩니다. 이동 거리도 2배가 돼요. 이 물체 질량 2배야? 그러면 이동 거리도 2배. 그런데 만약에 속도가 2배가 됐다고 합시다. 속도가.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속도가 2배가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치 에너지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는 거죠. 왜요? 속도의 제곱이니까. 속도 2배 되면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돼요. 그럼 이 물체, 네모 물체의 1도 4배가 되죠. 그러면 힘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거리가 4배가 됩니다. 거리가 4배가 된다. 속도 2배 빨라져요? 그럼 4배 멀리 갑니다. 4배 멀리.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체. 이 물체 질량 5kg이라고 할게요. 5kg. 그리고 속도가 2m/s라고 하겠습니다. 2m/s. 이렇게요.
근데 물체를 부딪혔어. 가다가 물체 부딪혔어. 땅 이렇게. 그래서 이 물체가 힘을 받아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요렇게 이동했어요. 요렇게. 요렇게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이동했을 때 2m 이동했다고 하겠습니다. 2m. 이 상황에서 이 물체가 땅 때려서 얘가 받은 힘의 크기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계산?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일의 양이 똑같다. 이렇게 식을 쓰고, 그럼 얘식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m v제곱. 그 다음 얘식은 어떻게 돼요?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한 다음에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질량의 5. 그 다음 여기 속도에 얼마 넣어야 돼요? 속도 2 넣으면 2의 제곱. 2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럼 이거 좌변의 총 어떻게 됩니까? 좌변의 총 10이죠. 10. 좌변의 10. 운동 에너지 10. 그러면 여기 힘 얼마예요? 힘? 내가 구해야 되는 거고요. 힘. 거리는 얼마입니까? 거리? 2m. 거리가 2m. 이렇게. 그럼 힘이 얼마가 되겠어요? 힘이 5N이 되겠죠. 5N.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면 얘도 1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내가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힘의 크기가 5N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문제에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거리를 가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거리를 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식을 써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여기 질량을 가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식을 써서 질량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가 주어져 있다면요. 문제는 이렇게 푼다. 예제를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참고. 자동차의 제동거리. 자동차의 제동거리. 방금 한 예시랑 똑같은 예시인데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가고 있는데 속도가 얼마라고 할까요? 속도가 10이라고 할까요? 속도가 10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요. 속도가 10. 근데 브레이크 밟았습니다. 빵! 브레이크 밟았어요. 그럼 제동거리가 뭐예요?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이동한 거리죠. 이렇게 끼 가다가 여기서 정지. 이렇게. 정지. 이 거리. 이게 제동거리잖아요. 이걸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깍 밟고 나서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 이 거리는 브레이크 밟으면 마찰력이 작용해요. 마찰력. 힘이 작용해서 그 마찰력 때문에 이동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마찰력이 한 1은 운동 에너지랑 똑같다고요. 뭐라고요? 얘 운동 에너지랑 마찰력이 한 1이 똑같아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1은 뭐에 비례해요? 제동거리에 비례해요. 제동거리에.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제동거리는 이 제동거리는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 물체가 운동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이 제동거리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속도가 변했다고 합시다. 이 속도가 2배가 됐어요. 이렇게 2배가 됐다고 합시다. 속도가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속도가 2배가 되면 이 제동거리를 예를 들어 20m라고 할게요. 지금 20m 제동거리 10m/s로 가다가 끼 밟으니까 20m 샥 갔대요. 속도가 2배 됐어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몇 배가 돼요? 4배가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돼요. 속도가 2배 되니까 운동 에너지 4배. 그러면 제동거리도 4배가 돼서 얼마가 돼야 됩니까? 80m가 돼야 됩니다. 속도가 2배가 되면 제동거리는 4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속도 2배 됐다고 제동거리도 2배 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의 제동거리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이게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마지막 개념은 1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방금까지는 에너지가 1로 전환되는 경우로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1도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1도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처음에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 운동 에너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운동을 천천히 하고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거기다가 내가 1을 가했습니다. 1을 해줬어요. 1.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운동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운동. 그 운동하는 에너지가 있었을 거잖아요. 처음 운동 에너지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어떤 사람이 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밀었어요. 이렇게. 빰! 밀어서 2를 가한 거죠. 여기다가 2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빨라지겠죠. 같은 방향을 밀었으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나중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나중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얼마만큼? 2를 해준 만큼. 2를 해준 만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10줄이었다고 합시다.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10줄이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추가로 2를 했는데 몇 줄 일했냐? 20줄에 2를 했다고 합시다. 20줄에 1.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요? 20줄에 2를 20줄 해줬다고 합시다. 추가로.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되겠어요? 30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너무 쉽죠?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장 쉬운 예제입니다. 가장 쉬운 예제.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어요. 이렇게 정지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지. 그 말 뜻은 뭐예요? 운동 에너지가 0이란 뜻입니다. 정지해 있으니까 속력이 0이잖아요. 운동 에너지 0이에요. 여기다가 내가 2를 해볼게요. 2를 하는데 2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힘을 가해서 힘 얼마 가할 거냐면 5뉴턴 가할 겁니다. 5뉴턴. 이렇게 5뉴턴을 몇 미터 동안 가하냐? 2미터 이동할 동안 가할게요. 이렇게요. 그럼 1 얼마 한 거예요? 1은 이렇게 한 거죠. 힘 곱하기 거리 10줄에 1을 한 겁니다. 10줄 이런 식으로 10줄 이렇게 1을 했죠. 그러면 정지해 있는 물체에 1을 했으니까 이 물체는 움직이게 될 거예요. 움직일 거야. 이제 속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 운동 에너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10줄 일했으니까 처음에 0줄이었는데 운동 에너지 0줄이었는데 10줄 일했으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가 10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10줄이 나오는데 그럼 시험 문제는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 질량을 5kg이라고 한다면 이 나중에 속도는 얼마가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나중에 속도는 얼마가 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풀어요? 운동 에너지 공식을 써서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다가 식을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해보면 운동 에너지가 10줄이고요. 질량이 얼마예요? 질량 5죠. 5. 여기다 5 대입하고 속도 제곱을 얼마를 넣어야 이 공식이 완성이 될까요? 라는 건데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야겠죠. 2의 제곱 넣으면 이게 다 맞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방정식을 풀면 속도가 2m/s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예제 한번 볼게요. 한 번 더.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이 물체가 2kg이라고 하겠습니다. 2kg. 그리고 속도가 3m/s라고 할게요. 3m/s. 이렇게요.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때 처음 운동 에너지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 운동 에너지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9줄이 나옵니다. 9줄이 나온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2를 가할게요. 1 얼마 할까요? 1을 추가로 한 27줄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27줄 이렇게 2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바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 운동 에너지가? 처음에 9줄이었는데 27줄 추가로 해주니까 36줄이 되겠죠. 아, 나중 운동 에너지는 36줄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아, 이 나중 속도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공식을 써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는 거죠. 운동 에너지 36, 그 다음에 질량에다가 2kg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속도의 제곱. 속도는 6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1과 에너지의 전환을 이용해서 나중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